안녕하세요. 원산지 실무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산지 실무사라고 하는 시험 생소하시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017년도에 현재 4회 시험을 이미 상반기에 한번 봤고요. 그리고 올해 한번 2차례 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실무사라고 하는 자격증은요, 기본적으로 FTA 원산지와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자, 이 FTA 원산지 실무사라고 하는 자격은 FTA 원산지와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FTA 원산지와 관련된 자격증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죠? 네,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 시험을 합격을 하면 원산지 관리사가 되죠. 그런데 이 원산지 실무사는 이 원산지 관리사를 보조 또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 기초 역량에 딱 맞추어서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과목 자체가 딱 2가지 과목밖에 없어요.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과목은 대개 4가지 4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원산지 실무사는 2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이건 조금 높은 축에 속하는 반면에 이거는 조금 그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산지 실무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원산지 관리사를 준비하기 이전에 내가 한번 FTA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실무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의 체계가 2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론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산지 실무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합격증을 줘요.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활용 실습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 6시간 정도의 실습 시간을 거치면서 대개 하루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정도의 실습을 수료를 하면은 이제 실습 수료 이후 합격증과 수료증이 나오면 이게 자격증이 돼요. 약간 여러분들 그 워드 시험 본 적 있나요? 워드나 아니면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이론도 하고 나중에 가서 또 그 실기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약간 그거와 비슷합니다. 우리 원산지 실무사라고 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론 시험이 파트 1이고요. 실습이 파트 2예요. 근데 이론 시험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실습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스템을 보면서 여러 번 만져보고 그리고 거기서 해주는 교육도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부분인데, 실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을 뭐 실기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실습을 해서 실습을 수료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오는 시스템이다라고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론을 볼 거니까 이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론 시험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 과목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난이도가 중이라는 거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첫 번째 과목이 뭐냐? FTA 원산지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 과목은, 이 과목은 FTA 원산지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토탈
이 두 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문항수 기준으로 봤으면 25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것도 25문항이에요. 그리고 시험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산지 실무와 관련된 부분도 말 그대로 실무,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업무 실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실무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조금 출제해서 기본 문제 형태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토탈 18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실무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업무 관련 실무에 대해서 총 18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FTA 시스템, 원산지 정보원에서는 약 두 가지 시스템을 교재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FTA 패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맞아요. FTA 패스는 원산지 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는 거고요. 또 뭐가 있죠? KT넷에서 KT넷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거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FTA 코리아라고 하는 시스템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정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무상 시스템인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선택해서 7문항을 풉니다. 그러면 총 여러분들은 몇 문항을 푸는 거죠? 네, 50문항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만 접근해봐요. 50문항을 풀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약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인 경우에는 약간 100분 정도를 주죠. 한 30문제 푸는데. 근데 그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나 뭐 이런 것들 풀 때는 저 때는 뭐 120문제 푸는데 딱 2시간 줬어요. 네. 1분에 한 문제씩. 네. 요거는 몇 분을 줄까요? 네. 요 문제는요. 60분을 줍니다. 60분을 주고서 5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60문제를 주고서 6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총 여러분들이 시험지는 아마 3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 같은 25문제가 인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업무와 관련된 실무로 해서 18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 형태로 해서 뭐 코리아, FTA 패스, FTA 코리아 또는 FTA 패스로 해서 나뉘어서 A형, B형 뭐 이렇게 나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7문제를 더 푸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은 알았어요. 50문항을 내가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문제가 어떨까요? 그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냥 단순하게 숫자 그냥 옆에다 끄적끄적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까지 필요한 수준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기를 안 써도 돼요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계산이 그리 난이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격의 조건. 이제 시험 합격의 조건. 글씨가 막 날아가죠.
시험의 합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쵸? 뭐가 맞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가 맞다는 거예요. 자, 일단 평균 60점 이상의 자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평균 이상이면 합격, 무조건 합격.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하는 그 일단 절대평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절대평가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60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과목이 1개, 2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두 과목. 요거는 이제 선택으로 이제 서브로 달려 있다는 거고 말씀드렸죠. 1과목과 2과목 합쳐서 60점이니까 일단 얘 또는 얘 하나당 4점씩이잖아요. 그쵸? 하나당 4점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점이다. 5문제씩만 틀려도 4, 5, 20. 12문제씩. 여기서 12문제 틀리고 여기서 12문제 틀려도 합격은 하는 거예요. 네. 왜냐? 4점짜리 문제가 10개면 40점이지. 그쵸? 미안해요. 토탈 15개씩만 맞춰도 합격이에요. 15개씩만 맞춰서 4점짜리 10개 하면.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는 100점이고 하나는 20점 맞을래. 그러면은 합치면 120 나눠서 평균 60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시험에는 꽈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꽈락 없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꽈락 40점 미만 40점 미만을 득점했을 때 40점까지는 꽈락이 딱 걸려 들어가요. 40점까지 딱. 꽈락 40점 미만의 득점이면은 불합격입니다. 쉽죠? 여러분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실무사가 처음 생긴 시험이고 이제 연 3회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시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에 대한 사항들만 설명을 드렸죠.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격을 하려면 합격의 비법을 여러분 시험 합격하려고 이거 듣는 거잖아요. 그쵸? 자, 원산지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조금 단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FTA 요 내용은 FTA 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나오고요.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나오고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여기다 썼다가 지웠는데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조금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 말고 그 원산지 업무를 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배경 지식들을 머릿속에 조금 익히고 있다면 그리고 핵심 포인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개 알고 있다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거 있다 했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그 협정과 관련된 내용. 협정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뭐 특례법? FTA 특례법. FTA 특례법, 그리고 수출 통관. 그리고 또 뭐요? 원산지 결정 기준. 토탈 특례법, 수출입 통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제 시험 문제를 다 믹스해가지고 25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중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뭐 교재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재 내용을 보면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의 포션이 좀 큽니다. 페이지 수가 좀 더 길어요. 이론책에 보면은.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약 한 8에서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요런 나머지 부분 문제가 약 한 합쳐서 이게 10문제 그리고 합쳐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율은 조금씩 이제 시험마다 좀 조정은 하겠지만 대개 시험 문제는 교재의 길이와 비례하거든요. 교재 내용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협정과 관련된 뭐 특례법,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산지 실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인증 수출자라든지 아니면은 시효 발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 시험에 여기서 이론 물어보느냐?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계산하면 뭐가 되는가? 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원산지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17개 정도의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서 요 강의를 충실히 따라가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 원산지 실무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13개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 사항들도 빠뜨리지 않고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실무는 말 그대로 이 실무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습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실습하느냐? 교재 나와 있는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면 돼요. 저가 강의 끝나고 난 거 한번 쭉 풀어보고 아 이게 왜 그랬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를 도입을 해보면은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네. 원산지 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실습을 수료해야지만 자격증이 발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실습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현재까지 시험은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한번 부산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 두 군데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시험 보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준비를 하셔서 원산지 실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원산지 관리사의 업무를 돕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을 수요로 하는 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에서 그쵸 여러분 제가 중소기업 가라고 이렇게 시험 보라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이 제가 많은 실무 현장을 가봤지만 중소기업 또는 영세 그런 기업들에서 원산지의 원자도 잘 모르세요. 제가 그분 사장님들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FTA 원산지의 원자도 제대로 모르십니다. 근데 이런 정말 중소기업들도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로컬 수출을 하면서 원산지 증명 또는 원산지 확인을 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증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그런 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안에서 좀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모든 기업에 그 격리 담당 직원들 있는 것처럼 원산지 관리 담당 직원만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할 줄 아는 직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우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적은 노력 물론 시험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험 공부하면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오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해서 이 자격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 좀 더 쉽게 취업할 수도 있고 그 기업에서 좀 더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을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이것으로 원산지 원산지 실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그 과목 설명 등을 좀 해드렸습니다. 좀 내용 정리를 해보면은 시험은 토탈 2과목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는 이론 시험과 실습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론 시험을 합격하고 합격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습을 봐서 자격증이 받는다. 그리고 이론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항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 시험 합격에 위한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꽈락은 안 된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산지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 실무가 그 선택 과목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염두하셔서 시험 준비를 조금 잘 하시고 그리고 요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